70대까지 건강했던 분들이 80대에 접어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변을 보면 70대 초반까지는 활기차게 생활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같은 연배였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나도 괜찮을까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80대, 90대까지도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차게 생활합니다. 과연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병원에 가면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겁니다라는 말만 들을 뿐 해결책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관리하면 건강하게 80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서 80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주요 원인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하게 80대, 나아가 90대까지도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나이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불편해진 것 같아도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몸이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비슷한 나이인데도 어떤 분들은 활기차게 활동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기운이 없고 병원을 자주 다닙니다. 70대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했던 분이 80대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라고 방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오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몸이 서서히 약해지면서도 스스로는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원에 갈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졌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70대였던 분들이 몇 년 사이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분들은 80대가 되어도 여전히 활동적으로 생활합니다. 즉,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0대 이후 건강이 나빠지는 주요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며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실천하면 여러분도 80대, 90대까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7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기력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고 균형을 잡기도 어려워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넘어졌을 때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근육이 줄어들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면역력도 낮아집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져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70대 이후에는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 감소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스쿼트 동작만 꾸준히 해도 다리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감소합니다. 계란, 생선, 두부, 닭고기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몸이 제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80대를 건강하게 보내는 분들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고 독립적인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70대 이후에는 혈관 건강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탄력을 잃고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은 70대 이후 가장 흔한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심장과 뇌혈관 건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80대까지 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습관과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먹으면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걷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높거나 심장 건강이 걱정된다면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성 질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0대 이후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만성 질환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환은 초기에는 큰 증상이 없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혈압이 높다고 큰일 나겠어?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압이 높은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당뇨 역시 초기에는 별다른 불편함이 없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신장질환, 실명, 신경 손상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를 오래 앓은 분들 중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두 질환이 겹치면 혈관 건강이 더욱 악화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약을 복용하면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짠 음식, 가공식품, 단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만성 질환 관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심한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만 관리하고 내일은 다시 무리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성 질환은 적절히 관리하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역력 저하도 80대를 넘기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일까요? 70대 이후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작은 병도 큰 병으로 번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감기나 독감이 폐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염병에 쉽게 걸리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병원에 가보면 70대 이후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폐렴은 노년층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폐렴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는 가벼운 감기처럼 보이다가 급격히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독감 예방접종과 폐렴 예방접종을 꼭 맞아야 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 한 번만 걸려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적인 위생 습관도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므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80대 건강을 지키는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감기나 독감이 가볍게 지나갈 수 있지만 70대 이후에는 작은 감기도 폐렴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폐렴은 노년층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70대가 되면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꼭 맞아야 합니다. 독감 백신도 매년 맞아야 하며 대상포진 백신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백신 접종만으로도 감염병에 걸릴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만 맞는다고 해서 면역력이 저절로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장 건강이 면역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발효식품을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분이 많은 가공식품을 자주 먹으면 장내 환경이 나빠져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체내 노폐물이 배출되고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됩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작은 병도 쉽게 이겨내고 80대 이후에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역력뿐만 아니라 뇌 건강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70대가 되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깜빡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치매가 오는 건가? 라는 걱정을 하시지만 기억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뇌는 신체의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해야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사고하는 습관을 들이면 뇌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독서, 글쓰기,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은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수동적인 활동을 하면 뇌가 활발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신경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뇌를 계속 사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교류도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요?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뇌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자주 어울리면 뇌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면 뇌의 활동이 감소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퇴직 후 인간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우울증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활동, 종교 모임, 지역 봉사활동 같은 사회적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해 소통하는 방법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화할 기회가 많아질수록 뇌가 더 많이 활동하고 기억력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단순히 즐거운 일이 아니라 노년기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라면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매일 한 번이라도 전화 통화를 하거나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위해 매일 실천해야 할 중요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매일 짧게라도 일기를 쓰거나 감사한 일을 적어보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퍼즐이나 보드게임 같은 두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숙면을 하면 뇌가 회복되고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를 섭취하면 뇌 기능에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명상과 호흡 운동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뇌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여덟 번째는 하루 한 번이라도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음악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뇌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고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70대 이후에도 80대, 90대까지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70대 이후에는 뼈가 약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가벼운 미끄러짐만으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절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엉덩이뼈 고관절 골절입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회복이 어렵고 걷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후 1년 이내에 사망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우유, 치즈, 멸치, 두부 같은 식품을 통해 칼슘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충분히 쬐거나 연어, 달걀, 표고버섯 같은 식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햇볕을 자주 쬐면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영양 섭취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뼈에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체중을 실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젊을 때부터 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지만 70대 이후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뼈를 보호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80대를 건강하게 넘기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실생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가 바로 낙상입니다. 젊었을 때는 넘어져도 가볍게 일어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낙상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오랜 침상 생활로 인해 건강이 더욱 악화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회복 기간이 길고 수술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안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끄러운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천천히 움직이고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한 후 걸어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움직일 때는 반드시 불을 켜고 야간 조명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이동해야 합니다. 평소에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하면 낙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균형 잡기 운동이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낙상 후에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발을 선택할 때는 굽이 낮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낙상을 예방하는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력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높이는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력과 균형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낙상 위험이 낮고 넘어져도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뼈와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길러져 부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장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는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가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루에 10번씩만 해도 다리 근력이 유지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벽을 짚고 까치발을 들었다 내리는 운동도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기 위해 한 발로 서서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벽을 짚고 연습하다가 점차 손을 떼고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도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몸이 유연해지고 낙상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10분이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노력만으로도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상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노년기에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건강이 더 빨리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70대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은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감이 깊어지고 삶의 의욕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 노인들은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건강이 더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려면 먼저 스스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들과 가끔이라도 식사나 차 한 잔을 함께하는 것이 외로움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몸과 마음이 더 빨리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외로움이 지속되면 우울감이 깊어지고 이는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한 감정이 쌓이면 식욕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건강이 악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력도 약해져 감염병에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우울감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우울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일상을 활기차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자주 쬐고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우울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음악, 미술, 독서 같은 활동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과 소통하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우울감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활기찬 노후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몸뿐만 아니라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장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는 먼저 하루 일과를 계획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면 생활 리듬이 안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면서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같은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늘어나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활발히 움직이는 것도 필수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들이면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어떤 좋은 일이 있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삶을 즐길 줄 알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노년기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80대, 90대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또한 외로움을 줄이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는 것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편안하고 여유로운데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불행해지는 걸까요? 돈이 많고 적고 건강이 좋고 나쁘고 이런 조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불행해지는 사람들에게는 놀랍도록 닮아 있는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 대부분은 자기도 모르게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설마 내가 하고 넘겼다가 정말 불행해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불행해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6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멈추면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세요. 나이 들수록 새로운 시도 앞에서 나는 안 돼, 이젠 늦었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분들 많습니다. 처음엔 겸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말은 결국 나 자신을 가두는 족쇄가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은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들어요. 내 안에서 먼저 벽을 만들면 그 어떤 기회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부정적인 말투를 쓰면 사람들도 점점 말을 줄이게 됩니다. 결국 점점 고립되고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게 되죠. 말은 현실을 바꿉니다. 할 수 있다는 말 한마디가 하루를, 삶을 바꾸는 첫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불평과 탓을 먼저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라가 문제야,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말은 듣는 사람도 지치게 만들고 스스로도 바뀌지 않게 만들죠. 불평은 당장 시원할 수 있어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느끼게 만들고 내 삶에 대한 불만만 키우게 돼요. 어떻게 바꿔볼까? 라는 질문을 왜 이 모양일까? 라는 불만보다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생각의 방향이 바뀌면 감정도 행동도 결과도 달라집니다. 소제목 3 희망보다 두려움을 먼저 키우는 마음. 어떤 일을 앞두고 기대보다 걱정이 먼저 생기는 건 중장년층에게 흔한 반응입니다. 그거 하다가 다치면 어쩌지? 실패하면 창피할 텐데. 그렇게 두려움을 키우다 보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도전이 무섭고 귀찮게 느껴지게 되죠. 하지만 사실 두려움은 대부분 해보지 않아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작게라도 시작해보면 생각보다 괜찮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게 희망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옆에 기대와 희망을 키워보세요. 그 차이가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을 나누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처음엔 그저 혼자 있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말 안 섞어도 되고 불편한 자리 갈 일도 없고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혼자가 편한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누군가와 어울리는 게 불편하고 귀찮아지죠. 사람을 피하는 게 습관이 되면 혼자가 선택이 아니라 고립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엔 스스로 선택한 줄 알았는데 나중엔 선택지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연결되어야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말을 나누고 눈을 맞추고 공감할 때
비로소 내 존재가 확인되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사람과 연결되는 시간도 꼭 함께 가져야 합니다. 외로움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 금방 마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소제목 이 사람과 대화하지 않으면 마음이 다친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생각도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대화를 통해 자라나고 감정은 말로 풀어야 건강해지니까요. 하지만 점점 말할 사람이 없어지면 내 안의 감정은 쌓이기만 하고 어느 순간 감정 표현 자체를 잊게 됩니다. 괜히 말 꺼내봤자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대화를 스스로 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마음도 다치고 자기 안으로만 파고들게 되죠. 문제는 이게 바로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가볍게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조금은 열릴 수 있어요. 대화는 큰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라는 말 한마디가 외로움을 막아주는 첫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약속 잡는 것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귀찮게 느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몸이 무거워서 마음이 지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낫다고 느껴지죠. 그런데 그 시간이 반복되면 삶의 활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잊게 되는 거예요. 관계는 귀찮은 게 아니라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걸 놓치면 삶은 점점 공허해지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마음은 쓸쓸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정말 편안한 삶은 사람들과 적당히 연결되어 있을 때 찾아옵니다. 지금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내 삶의 공허함을 막아줄 귀한 인연일 수 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시간만 보낸 날 있으셨죠? 그냥 눈 뜨고 밥 먹고 TV 보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저녁이 되고 밤이 옵니다. 처음엔 편하고 쉬는 느낌일 수 있지만 그게 반복되면 삶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하루는 쌓여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렀는데 내 인생은 제자리라는 느낌이 들게 되죠. 하루를 목적 없이 보내면 기분도 무기력해지고 자존감도 함께 떨어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흐릿해집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오늘은 이걸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삶에 의미가 생깁니다. 그게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정해두면 그 하루는 가치 있는 하루가 됩니다. 소제목 이 계획 없는 생활은 감정을 불안하게 만든다. 사람은 예측 가능한 일정이 있을 때 감정이 더 안정됩니다. 하지만 무계획 상태가 계속되면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흔들리기 시작하죠. 하루하루 즉흥적으로 살다 보면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모르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계획이 없으면 생산적인 일은 줄고 의미 없는 행동만 반복되기 쉬워요. 게다가 무계획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자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점점 작게 만들게 돼요. 작은 일정이라도 괜찮습니다. 식사 시간, 산책 시간, 쉬는 시간. 이런 루틴을 만들어두면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계획은 삶을 조이는 게 아니라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틀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루를 스스로 설계하는 습관은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 보는 습관,
이게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하루 일정을 종이에 써보는 것도 좋고,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오전엔 집안일, 오후엔 산책, 저녁엔 책 읽기. 이 정도만 계획해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계획이 있으면 삶의 방향이 생기고, 그 방향이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루를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은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행과 행복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를 켜놓고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죠. 뉴스, 드라마, 유튜브, 쇼핑까지 온갖 정보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많은 정보를 보고 나면 머릿속은 복잡한데 내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정보만 쌓이고 행동은 전혀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 보고는 있지만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정보는 참고용일 뿐, 삶은 내가 움직여야 바뀝니다. 계속 보기만 하면 어느 순간 현실 감각도 흐려지고 무기력해지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보고 나서 무엇을 느꼈는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정리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건 단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이젠 보는 시간을 줄이고 움직이는 시간을 늘릴 때입니다. TV나 스마트폰 속 세상은 자극적이고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보다 더 재미있고 더 몰입하게 되죠.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지금 내 일상, 내 사람들, 내 주변이 점점 흐릿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현실보다 화면 속 이야기에 더 익숙해지면 진짜 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돼요. 하루 종일 TV만 보고 누가 뭘 했는지 스마트폰으로만 확인하다 보면 정작 내 삶은 멈춰 있는 겁니다.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대화, 움직임, 경험이 모두 줄어들고 결국 관계도 건강도 무너집니다. 화면 속 세상은 도피처일 수 있어도 삶의 본질은 아니에요. 진짜 삶은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땅 위에 있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시간을 뺏기고 있으면서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넘기다 보면 1시간이 지나 있고 TV 앞에서 멍하니 있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갑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죠. 그만큼 내 삶은 공백으로 채워진 겁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화면에 빼앗기고 있는지 직접 써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시간의 절반만 나 자신을 위해 쓴다면 지금보다 훨씬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만이라도 화면을 끄고 나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돌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실수 하나에도 하루 종일, 아니 며칠씩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역시 난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문제는 이 자책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점점 깎인다는 겁니다. 자책은 행동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행동을 멈추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자꾸 자신을 탓하다 보면 어떤 시도도 하기 싫어지고 결국 무기력으로 이어지게 돼요.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삶을 바꿉니다. 이번엔 이렇게 됐지만 다음엔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습관, 그게 불행을 막아주는 힘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건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특히 중장년이 되면 누가 더 잘 살고 있나, 누가 자식이 더 잘 됐나, 이런 비교에 민감해지기 쉽죠. 하지만 비교는 결코 내 삶을 좋게 만들지 않습니다. 비교는 상대가 잘 되면 내가 불행해지는 이상한 싸움을 만들 뿐이에요. 그 시간에 나는 내 속도로 잘 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행복은 비교 속에 있지 않고 지금 내 하루 안에 숨어 있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나를 위한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에게는 친절하고 다정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 차갑습니다. 남이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내가 실수하면 난 왜 이 모양이냐고 자책하죠. 이런 태도는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나도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란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듬지 못하면 아무리 남들에게 잘해도 내면은 계속 허전하게 남아 있어요.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응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잘 버틴 나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그 선택만 안 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에 자주 빠지진 않으셨나요?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계속해서 그 기억에 머물다 보면 지금의 소중한 하루를 놓치게 됩니다. 과거는 돌아볼 수는 있지만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나간 일에 마음이 붙잡혀 있으면 지금 해야 할 일도, 지금 누려야 할 감정도 모두 흐려지게 돼요. 자꾸 같은 후회를 반복하게 되고 점점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꾸는 겁니다. 그걸 잊으면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후회로 남기면 그건 내 발목을 잡는 짐이 됩니다. 하지만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자산이 됩니다. 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배운 교훈으로 삼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회는 지나간 걸 붙드는 감정이고 경험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은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힘이 성숙이고 지혜입니다. 내 인생의 과거도 지금의 내가 의미 있게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내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내일 뭘 먹을지, 누구에게 연락할지, 어떤 책을 펼쳐볼지, 아주 사소한 계획이라도 괜찮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앞으로 향하게 됩니다. 계획은 희망을 만들고 희망은 과거보다 지금과 내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지나간 시간을 다시 볼 순 없지만 다가올 시간은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한 걸음이 과거에서 벗어나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는 놓고 내일을 설계해 보세요. 삶은 지금부터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불행해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6가지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작은 부정적인 생각,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진 고립, 아무 계획 없이 흘러가는 하루, TV와 스마트폰에 빼앗긴 시간, 끝없는 자책과 비교, 그리고 지나간 후회에 머무는 습관까지. 이 모든 것들은 당장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조용히 서서히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들고
결국 불행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걸 지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만 바꿔도 내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하루에 단 한 문장이라도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통이라도 누군가에게 연락해 보세요. 하루에 단 한 시간이라도 화면을 끄고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삶은 그렇게 작고 느리게 하지만 확실하게 바뀝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한 습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또 지금 실천해보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하면 뇌가 젊어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70살이 넘어서도 연애를 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뇌가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처음 들으면 믿기지 않으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설레는 감정은 젊은 사람들의 몫이고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요즘 의사들과 뇌과학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70대, 80대에도 연애를 시작한 분들이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기분이 훨씬 밝아졌다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단순히 기분 문제만이 아니라 뇌 MRI 촬영에서도 실제로 활성화된 부분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단순한 감정 노름이 아니라 뇌 건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열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애가 도대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연애의 뇌자극 효과, 그리고 굳이 로맨틱한 연애가 아니더라도 설렘과 교감이 뇌를 어떻게 되살리는지 알려드릴게요. 또 실제로 연애를 통해 활력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연애를 하면 우리 몸에서는 특별한 호르몬이 나옵니다. 바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에요.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이게 나오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져요.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호르몬은 사람 사이의 신뢰와 유대감을 높여줍니다. 누군가와 손을 잡거나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분비됩니다. 연애를 하면 이런 뇌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해지는 거죠. 덕분에 무기력했던 뇌가 다시 깨어나듯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호르몬들이 분비되면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뇌가 긴장을 풀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이런 호르몬은 약으로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설렘과 감정을 통해 만들어져야 하죠. 그래서 연애가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전두엽은 뇌 앞쪽에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곳은 판단력, 기억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죠. 나이가 들수록 전두엽 기능은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 교류는 이 전두엽을 자극해 줍니다. 누군가와 감정을 주고받는 행동이 뇌에 활력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주고받는 대화, 함께 보내는 시간, 문자 한 줄까지도 뇌를 자극해요. 특히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보다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 훨씬 더 뇌에 긍정적이에요. 실제로 연애 중인 사람들은 감정 조절 능력도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전두엽이 활발해지면 우울감도 줄고 기억력도 좋아져요. 대화를 많이 할수록 뇌는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뇌 운동입니다. 매일 산책하듯 매일 감정을 나누는 것도 뇌를 위한 운동이 되는 셈이죠. 이런 점에서 70대의 연애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 관리의 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익숙함보다는 새로움에 반응하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정은 뇌를 자극해서 인지 능력을 끌어올려줍니다. 연애를 하면 새로운 감정이 자주 생겨나죠. 설레는 마음,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 감정 표현. 이런 모든 순간이 뇌에게는 신선한 자극입니다. 뇌는 반복된 일상보다 이런 변화에서 더 크게 반응합니다. 특히 인지 능력, 즉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하는 기능이 더 살아나게 됩니다.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감정 표현도 풍부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연애를 시작하면 활력이 생기면서 얼굴 표정도 더 밝아집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뇌의 인지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치매 초기 단계의 어르신들에게도 감정 교류가 큰 효과를 보인다고 하죠. 새로운 자극은 뇌를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애가 뇌를 젊게 만든다는 말,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런 고립감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운 사람은 뇌의 활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울감이 커지면 기억력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사회적 자극이 적을수록 뇌는 점점 무뎌지게 되죠. 특히 노년기의 외로움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외로움은 뇌를 서서히 침묵하게 만드는 무서운 감정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정서적으로 고립되면 뇌는 젊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을 조용한 질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생각도 줄어들고 대화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뇌는 사용되지 않는 근육처럼 기능이 떨어집니다. 외로움은 뇌에게 있어 침묵의 독소와도 같습니다. 연애를 하면 정서적인 안정감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뭐 했어? 라는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죠.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약보다 더 강한 효과가 있습니다. 연애는 뇌와 마음이 동시에 따뜻해지는 과정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면 뇌도 안정을 찾게 돼요. 정서적으로 편안해지면 수면 질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뇌에 긍정적 자극을 줍니다. 특히 반복되는 일상 속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줘요. 누군가를 생각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안정감이 생기면 우울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뇌는 감정 상태에 따라 활발히 반응합니다. 사랑받는다는 감정은 뇌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압도 내려가고 심장도 편안해지죠. 연애는 정서적 안정감을 넘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결을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계속 유지될수록 뇌는 더 많이 활동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감정을 나누는 관계는 뇌에 반복적인 자극을 줍니다. 이런 자극이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인 관계는 예측 가능한 안정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전화 한 통, 주말에 산책 약속.
이런 반복은 뇌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감정적 루틴이 생기면 뇌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꾸준한 관계는 우정이나 연애를 막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뇌는 기대와 반복을 좋아합니다.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삶의 목표가 생기는 것이기도 해요. 이것이 뇌의 활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외롭지 않다는 감정이 뇌 전체에 긍정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관계는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감정과 기억은 뇌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강하게 동반된 경험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한 순간은 쉽게 잊히지 않죠. 뇌는 감정이 실린 경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감정이 있는 관계는 기억을 되살리는 힘이 있어요. 감정을 느끼면 뇌는 그 감정을 기억 속에 저장합니다. 이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바로 해마와 편도체입니다. 이 부위들은 기억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연애를 하면 이 부분이 더 자주 자극을 받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억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대화가 기억을 훈련시킵니다. 뇌는 훈련할수록 더 잘 작동합니다. 감정을 통해 기억이 강화되는 원리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애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기억력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감정은 뇌의 자극제가 되고 기억은 그 자극의 흔적이 됩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는 병이 아닙니다. 다양한 뇌 기능이 동시에 저하되는 복합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는 뇌를 다방면으로 자극해주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연애는 그 모든 자극을 한 번에 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첫 번째로 연애는 감정 자극을 통해 뇌의 감정 조절 능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감정을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뇌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반응합니다. 두 번째로 연애는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장소를 함께 가거나 선물을 고르는 행동도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새로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애는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고립된 사람일수록 치매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애를 하면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접촉이 많아집니다. 일상적인 대화조차 뇌를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이런 다양한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한 종합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70대 이후 연애를 시작한 분들의 변화를 보면 놀라운 점이 많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연애 이후 어깨가 펴지고 얼굴 표정이 밝아졌다고 해요. 말을 거의 안 하시던 분이 농담도 하고 노래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도 깜짝 놀랄 만큼 에너지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오랜 시간 우울감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모임에서 좋은 분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우정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설렘이 생기면서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잠도 잘 오고 식사량도 늘었다고 하셨어요. 정서적인 안정감이 생기니 자존감도 올라가더랍니다. 정신과 상담 없이도 눈에 띄게 회복된 케이스였어요. 또 한 분은 배우자를 잃고 오랫동안 혼자 지내셨는데요. 새로운 연애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 여행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웃음이 늘어나고 뇌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이야기를 병원에서도 들으셨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설렘은 몸과 뇌를 다시 살아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애라고 하면 로맨틱한 관계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꼭 그런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감정의 깊이는 형식보다
진심에서 나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는 관계도 뇌를 충분히 자극합니다. 썸이나 영화 같은 사랑이 아니더라도 효과는 같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의 교류와 관계 속의 안정감입니다. 누군가와 매일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반응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설렘과 소속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뇌는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인지 기능이 유지되거나 더 좋아지게 됩니다. 낯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마음을 나누는 연습이 결국 뇌에게 가장 좋은 자극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계의 따뜻함과 꾸준함입니다. 진심이 오가는 관계가 뇌를 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깊은 대화는 뇌를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표면적인 이야기보다는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대화가 효과적이에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순간 뇌는 활발히 움직입니다. 이런 대화는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사용하게 만듭니다. 정서적 교감은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 뇌의 감정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따뜻한 말은 마음뿐 아니라 뇌에도 전달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는 과정에서 뇌가 연습을 하게 됩니다. 공감 능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훈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대화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뇌 건강도 좋습니다. 혼잣말이 아닌 누군가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도 더 밝아지게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정서적 교감이 없었던 분들에게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뇌도 함께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대화는 뇌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교감은 뇌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열쇠입니다. 꼭 연애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친구처럼 편안한 관계도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긴장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친구 같은 관계에서는 부담 없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뇌도 더 자유롭게 반응합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편안한 연결감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런 관계는 마음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뇌의 피로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은 약보다 강력한 힘을 줍니다. 친구처럼 웃고 떠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자산입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뇌는 그만큼 더 깨어있게 됩니다. 평생 친구가 있다는 건 뇌 건강 보험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친구 같은 연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감정이 오가는 사이가 뇌에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진짜 연애는 결국 편안한 친구 같은 관계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외모에 더 신경 쓰게 돼요. 옷차림이 바뀌고 거울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청결을 유지하고 자세도 달라집니다. 또 식사 습관도 변하게 됩니다. 편하게 먹던 인스턴트보다는 건강식에 관심이 생기죠. 혹시 체중이 늘었다면 운동을 하겠다는 의욕도 생깁니다. 이처럼 외적인 변화는 건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도 커지게 되니까요. 식사를 거르던 분들도 이제는 식사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외출이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걷는 양도 많아지고 활동량도 늘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약이나 치료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줍니다. 연애가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힘이 되는 셈입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서 건강해졌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결국 사랑은 우리 몸 전체를 다시 돌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오랜 시간 우울감을 겪었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고 그냥 버티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동호회에서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계기는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 삶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정기적으로 만날 사람이 생기고 안부를 묻는 문자가 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속 어두운 감정들이 조금씩 옅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잊고 있던 자존감이 서서히 회복됐다고 해요. 우울감은 외로움과 무가치감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채워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기다려주는 이가 있다는 건 큰 힘이 됩니다. 연애는 그 자체로 정신 건강의 회복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약 없이도 마음이 밝아지고 기분이 살아나는 기적 같은 경험이 생겨요.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은 말투부터 표정까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애를 하면 다시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죠. 하루를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이런 감정은 10대나 20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가능한 감정이에요. 예쁜 꽃을 보며 함께 걷는 산책길, 소소한 선물에 감동받는 순간, 문자 한 통에 웃음 짓는 그 느낌. 이 모든 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강한 실감으로 다가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만족에서 나옵니다. 혼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이죠. 사랑은 일상에 새로운 색을 입히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하루라도 누군가와 함께할 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연애는 단순한 감정 이상의 존재 이유를 주는 경험이 됩니다. 사랑은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 때 뇌의 혈류량이 증가한다고 해요. 이는 곧 뇌세포가 더 많이 활동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설렘과 기쁨을 느낄 때 뇌는 젊은 시절처럼 반응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뇌의 노화를 늦추는 회춘제로도 작용합니다. 특히 정서적인 자극이 풍부할수록 뇌의 노화가 느려집니다. 아무 감정 없이 반복되는 일상은 뇌를 무기력하게 만들죠. 하지만 사랑은 반복 속에 색다른 감정을 줍니다. 사랑은 뇌를 살아있게 만드는 감정이에요. 뇌는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그 감정을 찾으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는 뇌에 희망을 심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면 몸도 같이 반응합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여유로워지죠. 그 모든 변화는 뇌가 젊어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이 가장 사랑하기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의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조건과 상황을 따졌다면 지금은 사람 그 자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고 따뜻한 사랑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또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뒤에야 진짜 사랑의 의미도 알 수 있죠.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배워가는 감정입니다.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부족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성숙하고 건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 준비되었느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은 지금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사랑을 시작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완전히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감정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감정을 통해 우리는 정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삶이 지루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작은 관심과 교감이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사랑은 마음을 채워줄 뿐 아니라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매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누군가와의 관계가 있다면 전혀 다른 하루가 됩니다. 대화, 눈빛, 배려, 웃음. 이런 작고 소중한 것들이 정서를 채우고 삶을 바꿉니다. 정서가 회복되면 기운이 생기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결국 사랑은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감정입니다. 오늘은 70대에도 연애를 하면 뇌가 젊어진다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연애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높이며 삶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습니다. 꼭 영화 같은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소중함을 다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직 없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마음을 열고 사람을 만나보셔도 좋아요. 설렘은 뇌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나의 감정을 다시 꺼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삶, 따뜻한 마음, 젊은 뇌. 이 세 가지를 위한 연애, 지금 시작해보셔도 늦지 않았습니다.